요즘엔 뉴스 보면은 주가 오른다, 부동산 반등한다, 투자 수익률 좋다 이런 얘기 정말 많죠. 그래서 다들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아, 나도 이제 자산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말이죠, 그게 진짜로 그런 걸까요? 정말 내 자산이 진짜로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그걸로 평가한 숫자만 올라가고 있는 착시일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투자 시장의 조금 다른 현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돈이라는 거, 과연 그게 진짜 돈인 건지, 아니면 그냥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불과한 건지. 지난 25년 전 1트리언스 금값은 27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냐고요? 3,345달러입니다. 무려 12배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달러는 금 기준으로 12분의 1토막, 원화는 무려 1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뭘 뜻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예전에는 100달러를 들고 금 1g을 살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100달러로 금을 12분의 1g도 사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오른 거는 주식일까요? 아니면 금일까요? 아니면은 돈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돼가고 있는 과정일까요? 지금부터 이 진짜 무서운 질문,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함께 답을 찾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XRP 리플 코인이 빛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쳐 볼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달러가 돈이다, 원화가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지만, 그 돈이 진짜 돈이었다면 금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난 2000년 당시 금값은 트레이언스 기준으로 279달러였고 지금은 얼마냐? 3,345달러입니다. 25년 만에 12배가 상승을 한 거고,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버블 직전 고점 기준으로 보면 4배 상승했고요. 버블 붕괴 이후로 잡아도 8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죠? 금만큼은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S&P 500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00년 1월 기준으로 보면은 겨우 3배에서 5배 정도 상승했어요. 자산시장의 대표 지수인데도 금보다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고, 단순하게 저희가 영상 서두에 드린 1분짜리 설명인데 이 설명만 들어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아니, 내가 투자한 주식이 몇 배 올랐는데 왜 금보다 수익률이 낮은 건지, 바로 여기에 착시가 있는 겁니다.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숫자만 보면 자산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산을 계산하는 기준인 돈 자체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예시를 들어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10년 전에 1억 원이었으면 괜찮은 아파트 전세금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1억으로 금을 사려면은 겨우 700만 원어치밖에 못 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가 1억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금으로 바꾸면은 7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과연 자산을 지킨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돈의 힘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금이라는 기준으로 보니까 착시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착시가 생긴 건지, 왜 주가가 진짜 오른 게 아닌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 자체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돈을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인 거고, 여기서 보시는 차트가 바로 미국의 연준이 양적 완화를 뿌린 돈의 규모,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빨간 선이 S&P 500 주가 지수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선 자체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고, 돈을 찍으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돈을 멈추면 주가도 멈춰요. 연준이 돈을 푼 만큼 그대로 주가가 따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미국만의 일일까요? 아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미국이 긴축하니까 주가가 꺾였었는데, 그 시점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또 대규모로 돈을 풀면서 글로벌 주식시장 자체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를 시장 논리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이건 경제가 좋아져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경기가 나빠도 실적이 떨어져도 돈만 풀리면은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시장이 훈련받아 버린 거고, 연준이 돈을 푼다, 이거는 무조건 매수. 연준이 긴축한다, 이거는 일단 팔자. 이 공식이 25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경제 지표보다는 통화 정책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결국에 지금의 자산 시장은 실물 경기보다는 돈의 양 자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굳어진 거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뭘 파느냐,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느냐, 이게 바로 핵심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구조라면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자산 가격이 아니라 돈이 무너지는 속도가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돈의 착시 현상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그걸 보여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무려 167배나 올랐습니다. 2015년에는 주가 지수가 1.2만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200만 포인트를 넘겼어요. 한때는 286만 포인트까지도 치솟기도 했고요. 숫자만 봤을 때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 투자가 잘 된 나라 같죠. 진짜 부자가 된 나라 같은데 근데 현실은 완벽하게 반대였습니다. 같은 기간 아르헨티나의 화폐 페소는 150분의 1토막이 났고요. 공식 환율 기준으로 120분의 1토막, 암달러 시장에서는 150분의 1토막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에 그 주가는 그냥 인플레이션 숫자 착시였던 거고 주가가 끝없이 올랐지만 국민들은 생활비를 감당 못해서 고통받으면서 기축통화 달러에 의존해가지고 살아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이 망가질 때 자산이 올라가는 착시가 끝까지 갔을 때의 모습인 거고 이쯤 되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미래를 그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XRP라는 자산의 존재 이유가 드러납니다. XRP는 그냥 시세 차익만 노리는 알트코인이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같은 화폐 붕괴 구조가 현실이 됐을 때 법정화폐랑 디지털 결제망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자산으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리플은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행을 했고 XRP 리플 레저 기반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동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거래 속도, 수수료, 투명성까지도 갖췄다는 거고 이미 전 세계 각국의 송금망, 결제 시스템에 붙어가고 있는 실제 사용 인프라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주가처럼 숫자만 키워진 자산이 아니라 망가지는 화폐 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 네트워크, 그게 바로 리플 XRP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시점이에요. 내 자산이 오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돈이 무너지고 있어서 숫자만 착시처럼 커지고 있는 걸까?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 높낮이가 아니라요. 그 돈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건지 여부입니다. 지금 세상은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기축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걸 모르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거에는 금이 그 자리를 대신 굳건하게 지켜줬습니다. 실제로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상승을 했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디지털 브릿지 자산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XRP는 단순하게 몇 배 수익을 노리는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 자체를 품고 있는 자산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국제 송금, 실시간 정산 이런 모든 흐름들의 XRP는 중간 연결고리로서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한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에 올라타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돈의 착시 속에서 진짜 자산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세, 이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돼줄 겁니다. 그 구조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자산, 그게 바로 리플 XRP인 거고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 될 겁니다. 특히나 최근 코인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알트 불장의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비트코인 ETF로 들어온 자금이 1.4조 원이고요. 그중에서도 블랙록의 IBIT 하나가 9.5억 달러를 끌어모았습니다. 이제 IBIT의 총 운용자산 AUM이 8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ETF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사례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타 세력이 아니라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정도면 사실상 비트코인이 미국 자산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겠죠. 반면에 XRP는 완벽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ETF 이슈라거나 규제 해소 흐름들이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12% 이상 상승했고 선물 미결제 약정도 72억 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타가 아니라 고래 자금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의 상승이 단순한 테마 장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사용에 들어갔고 스위프트 연동 테스트, EVM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확장까지 XRP는 송금용 코인이 아니라 금융 백엔드 인프라 자산으로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셔야 될 흐름이 있는데요. 바로 국제결제은행 BIS 측의 발언입니다. BIS가 최근에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남겼어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통 금융에 상당한 리스크를 주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 구조는 너무 달러에 쏠려 있다는 거고 이 말인즉슨 달러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브릿지 자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장 가까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리플 XRP고요. 좋아질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무리한 투자 매매인데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용기 내가지고 추가 매수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시장이 반등하고 분위기가 좋아질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거나 레버리지 높은 선물 매매라거나 해외 거래소까지도 무리해서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이 좋아졌다는 이유 이거 하나만으로 선물 투자에 손을 댔다가 작은 조정 한 번에 소중한 투자금을 한순간에 영원으로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있어요. 선물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주변 사람들 말 듣고 선물 투자 해봐도 되겠냐?
저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줄곧 업비트 현물 매매, 그냥 현물만 차곡차곡 분할 매수로 쌓아 나가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저희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현물 매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락장이 와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선물은 달라요. 수십 배의 레버리지를 걸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작은 움직임에서도 청산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결국에 큰 수익을 바라보면서 들어갔던 그 매매가 오히려 투자 원금조차 지키지 못한 채로 사라져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투자 시장은 오늘 하루만 열리는 싸움이 아니겠죠. 1년짜리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1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레이싱인 겁니다. 조금 지지부진하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 남들보다 반박자 늦었다고 조급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며칠 만에 급등이 나오는 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공포 속에서 매매해왔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반대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또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요, 남는 거는 손실과 후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오히려 역으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빠질 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분할 매수로서 기회를 잡고 다시 올라올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익절하는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의 자세인 거고, 단순하게 가격을 쫓는 매매랑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번 흐름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단단한 기준과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XRP 리플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1차 목표 매도 타점에 대해서 미리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구간에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가 됐고요. 현재 다음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수 기회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입장을 원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서 입장 신청 문자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